네,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좀 봤는데 2018년도 자료긴 했어요. 근데 적정 노후 생활비가 부부 같은 경우는 243만 원. 부부 합쳐서 240만 원? 243만 원이고 개인 같은 경우는 154만 원이었는데 근데 저희가 생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가끔 좀 여행도 가고 좀 뭐 손주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인 거예요? 최저랑은 좀 아니어도 적정 생계비? 적정. 그러니까 중산층이 이제 쓸만한 돈인 거죠. 아무래도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여유롭게까지는 수준. 아니어도 뭐 취미생활도 하고 좀 가끔 여행도 가고 그리고 취미생활을 조금 즐기는 그런 노후가 되려면 한 350만 원까지는 부부 기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 더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뭐 개인연금까지 좀 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또 퇴직금도 이제 퇴직연금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거 그 세 가지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 내가 이게 얼마를 받는지는 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금액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를 저희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중에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파인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파인. 네, 파인이라고 검색하시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통합연금 포털이 있고 그 메뉴에서 내연금 조회 라는 항목을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것뿐만 아니라 뭐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사립학교 직원연금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회할 수 있고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연금으로 매달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까지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시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조회할 때 만약에 이 방송 듣고 또 이제 쳐보실 거다. 파이는 쳐보실 건데, 연금 포털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 정보를 금융회사한테 회신 받아서 제공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가입하고 이제 확인하는데 영업일 기준 3일 정도가 이제 필요해서 미리 가입해 놓으셨다가 이제 언제부터 확인 가능하다는 날짜가 나와요. 그 날짜부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 것만 확인이 가능한가요? 배우자 거를 확인하려면. 아니, 중요하잖아요. 아니, 본인 것만. 그래요? 금융감독원 내연금 조회라고 검색하면은 그 사이트가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아마 도움 되실 거예요. 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시기가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50살인데 50살 나 퇴직했어. 지금 바로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소득 공백기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분들이 보통 평균 퇴직 연령이 50대 이제 중반이에요. 중반이다 보니까 좀 이분들이 국민연금 수령이 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지기 때문에 거의 10년 가까운 소득 공백기를 가져가게 돼요. 근데 이 50대가 근데 지금 거의 결혼이 늦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이제 자녀들이 뭐 대학을 다니거나 그때까지도 교육비 지출이 되게 많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조금 내가 이제 직장을 퇴직하고 그다음에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기를 좀 대비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이때 버는 소득을 징검다리 이제 소득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징검다리 소득원을 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 시기 거의 10년 가까운 시기에 정말 소득이 없어지는 거죠. 근로소득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걸 좀 대비하기 위해서 뭐 부동산 임대 수입이나 아니면 연금을 미리 준비하거나 아니면 아예 좀 재취업. 네, 재취업을 해서 좀 60세 이상까지 일해서 소득 공백기를 좀 최소화시키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주택연금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60세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냥 1주택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데 이거를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들어가시면 정말 자격 요건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되시면 되고 이제 주택도 하나만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공시가격을 만약에 9억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9억 초과한 2주택이신 경우에는 3년 내 하나를 팔겠다 하면 그 분들도 자격 요건이 가능하세요.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내가 얼마 받을지 예시 금액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넣고 그다음에 내 집을 넣으면 이제 공시가격까지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이 나와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예시 금액이 나와서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아무래도 자녀 교육비가 이제 또 많이 들어가고 생활비에서 좀 많은 부분이 또 들어가잖아요. 자녀를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아이가 또 크면은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결혼도 시켜야 되잖아요. 결혼 비용까지 하다 보면은 정작 내가 쓸 내 노후 자금이 부족하거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런 그 자녀 지원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부모님들이 지금 가장 많이 좀 응답하셨던 게 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응답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자녀 한 명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돈이 얼마나 들까요? 1억이라는 소리는 들었었는데 그 기준이 또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게 자녀 한 명이 대학 졸업 때까지 지출하는 돈이 3억 896만 원이래요. 3배네. 만약에 얘가 재수를 하거나 휴학을 하거나 어학 뭐 연수를 의대를 간다는 간다거나 비용은 제외된 거.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부모님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지원해주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거의 62% 정도 수준이었는데 또 취업할 때까지도 한 17% 정도까지 되는 그 정도 범위셨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쵸. 네, 결혼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이거 결혼비용 제외예요, 3억이? 네. 대학까지가 대학 졸업할 3억이었잖아요. 때까지. 아 근데 3억은 나도 3억은 너무 충격적이다. 충격적이다. 저도 한 진짜.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지금 평균 결혼 비용이 그러니까 2억 6천만 원 정도예요. 아, 그 주택- 3억에 2억이 또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별도 아니, 결혼할 때 아니 1억 3천만 원씩 합쳐서 2억 6천이 아니라 한 명이 2억 6천이라고요? 그냥 부신혼 부부기 때문에 신혼 그지? 그럼 그지? 어. 그치? 그러면 1억 3천에 3억 얼마 4억 하면 3천. 4억 5천 되면 되겠네. 근데 여기서 우선은 이 2억 6천만 원 중에서 결혼 비용의 70%한 1억 8천 정도가 신혼집. 그렇지. 네, 주택이 이제 마련 아무래도 가장 비용이죠. 크니까. 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결혼 비용이랑 그다음에 주택 마련 비용까지 이제 교육비 플러스해서 만약에 지원을 해 주신다 하면 자녀 한 명당 4억에서 5억 사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자녀 좀 지원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노후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돈 지원하면은 노후자금 없겠는데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좀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 노후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 그래도 좀 부부가 미리 좀 합의하는 거, 어디 범위까지 지원하자는 거를 그러니까 미리 합의해서 미리 얘기하는 거랑 진짜 중요한 그다음에 것 같아요. 이거를 부부 합의에서 끝나지 말고 자녀한테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고 이제 여기 리포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2015년도인가 2016년도인가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또 자녀 입장에서 이제 부모님이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볼 수도 있는데 2015년도인가 2016년도인가에 KBS에서 다큐를 했었어요. 대한민국 노후 파산이라는 그 다큐를 했는데 그걸 꼭 보시길 바래요. 저는 그때 정말 충격적인 사례가 뭐냐면 거기 나오신 분들이 다 대기업 출신이에요. 대기업 출신인데 자기가 50대 넘어서 잘못된 선택만으로 정말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 정말 옥탑방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정말. 근데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분이 자기 이제 딸이 있는데 이제 아내분은 돌아가시고 딸이 있는데 딸 결혼 자금을 대준 거예요. 본인은 지금 택배일을 하세요. 노인 택배일. 지금 월세가 한 30만 원. 부산에 있는 정말 옥탑방에서 하세요. 또 택배일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못해요. 많이 못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디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만 자녀들을 보러 가고. 그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부모님들이 뭐 어떻게 알아서 하시겠지. 또 돈이 있으시겠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 방송을 듣는 월급쟁이 다 마찬가지로 까부는 별로 없거든요. 까부는 별로 없어요. 다 빚밖에 없어요. 집 하나 있는 거 대부분 다. 네, 거기 보면 노년에 망치는 뭐 것들이 많이 나와요. 막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막 모르는 분야에.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누가 돈 불려준다고 투자했다가 이제 망하는 경우라든지 내 노후 준비 안 하고 자녀 도와주다가 이제 망하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 나서 이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결혼하기 전에 분이라면 좀 이 얘기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내 결혼 자금이 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없애는 부분이라면 한번 고민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또 이 얘기가 되게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제 주변에서 뭐 되게 부자분들 많은데 부모님 도움 거의 못 받고 빚으로 시작한 분 많아요. 온갖 빚을 땡겨가지고 결혼을 했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모님들도 자식들한테 뭐 지원하고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도 또 오히려 그런 것들이 결핍들이 또 본인이 더 열심히 하게 될 계기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거나 또 자녀 입장에서도 뭐 내가 그렇게 못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속상해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6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계속해서 제가 세뇌를 시키고 있거든요. 뭐라고?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면 고등학교- 나가야 된다. 너희들 나가야 다행히 된다. 고등학교 때 안 내보내네. 그래서. 아, 벌써 학교는 졸업시켜야 되니까. 죄송. 대학은 뭐, 그건 이제 자유인 거고. 우리 엄마가 아닌 게 참 다행이다, 진짜.
제가 그러거든요. 엄마는 이제 너희들 졸업하면 엄마는 서울로 가서 살 거다. 왜요, 왜? 그러니까 엄마 사람은 서울에 가서 살아야지. 근데 너희들은 광주가 좋지. 네, 그럼 너는 너희들은 광주에 살아. 대신 서울로 대학을 가면 뭐 데려가겠다. 그런 식으로 그냥 저는 이게 될든 안 되든 계속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진짜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엄마 또 한담 하지. 세뇌라기보다 좋은 말 있고. 아니, 세뇌와 교육은 좀 그렇고 협박에 가까운데 우리 때문에 협박에 가까워 애들 느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좀 기대감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맞아요. 너희들도 니네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런 말을 이제 계속 이제 하는 편이긴 한데, 왜냐면 제가 저희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교육을 받아서 그렇죠. 제가 이렇게 교육을 워낙에 그렇게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저는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는 커서 부모 도움 안 받는 게 너무 당연하게 제가 알고 있더라고요. 결혼할 때도 당연히 내가 벌어서 가는 거, 대학도 내가 벌어서 가는 거, 그게 엄마한테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그게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아이유가 그랬대요. 아이유 씨가 부모님이 이제 사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고 자기가 몇 살 땐가, 14살 땐가, 15살 땐가,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심을 하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은 또 아이유 부모님도 또 보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또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그때 잠깐 힘들었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도 조기 교육이 아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럼 은퇴 후에 어디에서 거주를 할 건지 이런 부분도 또 서로가 각자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 후 좀 어디서 살 건지에 대해서 좀 부부가 미리 이제 논의하고 필요하더라고요. 합의하는 게 이건 역시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쵸. 어떤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 있는 데가, 선택하는 데가 달라지겠죠. 주거 계획이 뭐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 의료시설처럼 좀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좀 비싸더라도 작은 도심에서 살지, 아니면 그냥 조금 이거 벗어난 수도권에 살지, 아니면 정말 전원 생활이나 귀농이나 귀촌 할 건지, 좀 이런 은퇴 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 부부가 이런 부분까지도 맞아. 미리 은퇴 전에 꼭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얼마 전에 좀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셨는데 그분은 귀농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농사를 져본 적이 없는데 귀농을 하고 남자분이세요? 싶다고. 예, 남자분이. 예, 근데 이제 아내분은 또 걱정이 좀 많으시죠. 예, 왜냐면 다 친구들이 이제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나이 드시면 제일 중요한 데가 병원이에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이 드시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또 암수술 많이 하거든요. 암수술 하는 데가 대부분 다 서울에 많이 있어요. 서울로 왔다 갔다 또 해야 돼요. 그게 또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또 나중에는 너무 그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또 원룸 잡으신 분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또 귀농하는 건 좋은데, 귀농해서 그 땅과 건물을, 특히 건물 같은 경우를 이제 나중에 되팔기가 어렵거든요. 수도권이나 수요가 많지만 아파트나 뭐 농가주택, 농가주택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전원주택을 내 입맛에 졌는데 지난번에 그 진분 어떤 분 구들장으로 자기가 그런 저 한옥에 구들장으로 친 거예요. 한옥 구들장 멋있잖아요. 근데 그거 불 계속 피워야 되거든요. 잠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불 꺼졌는지 봐야 돼. 엄청 힘든 일이거든, 그거. 근데 그거를 자기 낭만에 하지만 또 배우자랑 여러 가지 보면은 사실은 인류가 발전한 게 그 구들장에서 연탄 떼고 기름 보일러 떼고 LPG 떼다가 이제 도시가스로 온 거거든. 이게 인류가 발전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 낭만 좋은데 사실 현실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또 본인이 어떤 건 중요한 게 이게 안 됐을 때 플랜 B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뭐 월세나 이런 부분 잘 이용하셔도 괜찮고, 본인이 살아보고 뭐 충분히 괜찮으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노년의 병원 부분은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은퇴 준비를 위해서 꼭 챙겨야 할 그 10가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그 첫 번째를 꼽는다면, 너바님 같은 경우는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사람이 일하기 힘든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좀 해결을 먼저 하면은, 월부에서도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좀 저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고 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은퇴 상태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신경 쓰이는 것들이 내가 이제 좋아하는 일 하는 거. 네, 근데 그런 것들 미리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은퇴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미리 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일을 하면 사실 좋은 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친구도 만날 수가 있고, 또 이제 본인이 그 취미이기 때문에 또 재미있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성취감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관계적으로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미리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제2의 직업을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직업을 평생 갈 거라 생각하는데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뭐 너무 뭐 이게 먼 일 같지만 또 이게 지나면 또 부쩍 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